안녕하세요. 예, 잼스톤 TV 더 인터뷰. 인터뷰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게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건 조금 레벨이 높은 얘기들. 그 인터뷰는 또 다양한 특히 이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통해서 그분들 스토리를 통해서 사실 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설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가 이제 잼스톤 TV를 통해서 이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기존 사람들이 몰랐던 여러 가지 어떤 이 아메이의 세계관, 이 안에 있는 컬처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조명해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컨텐츠 나오는 게 인터뷰인데 오늘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오늘 핀 대비 분량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그 뭐 에이미 그 강효진님은 또 많이 아시지만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본인 소개 뭐 전체 해줄까요? 아니면 뭐 유선님 먼저 하실래요? 제가 에이미를 소개하나요? 아니죠. 본인 그건 소개. 내가 하는 거야. 진행하려. 진행은 내 몫이라고. 뭐 처음부터 분량 욕심내고 그래. 그냥 본인 얘기만 하라고 본인 얘기만 해주세요. 네, 저는 ABO 윤유선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스폰서님 강효진 리더랑 같이 사업하고 있고, 저 8살 초등 입학한 엄마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 그까지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 8살짜리 아이를 둔 네, 엄마다. 그게 중요하죠. 이름은 네, 윤유선님이고 학부모. 네. 우리 또 강효리님은 저도 11살 아들 키우고 있고 아메이 사업 전업으로 하고 있고 유튜브 포지티비 뷰티 쪽으로 하고 있는 에이미 강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에이미. 그러니까 이분은 뭐 있어. 네. 컨텐츠가 있어. 와.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거야. 제가 그냥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분 제가 안 가진 것들을 가진 사람 제 인터뷰하거든요. 그 오늘 이 두 분은 저도 이제 이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가 못 가진 경험들을 좀 가진 분들이라서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뭐 여기가 스폰서고 여기가 이제 그 후원 되신 분이지만 두 분은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저희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당시 네, 총학생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회장님이셨어요. 학생 네. 회장? 네, 네, 총학생 회장. 아, 그렇다고 제가 막 뭐 소주병에 이렇게 그 기름 넣어서 이렇게 던지는 학생회장 아니고 되게 즐겁고 화사하고 저희 재밌게 건전하게. 네, 하는 게 컨셉이어가지고 예쁘고 좀 화사한 애를 집행부로 뽑아보자. 잠시만. 예, 그리고 하산 오케이. 네, 그래서 예쁘고 화사한 애를 뽑았는데 걔가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 예쁘고 화사한 애를 데려와라. 그래서 모셔온 분이 이분이에요. 아 그때 예쁘고 화사한 사람. 네, 그래서 저희 총학생회의 얼굴 마담이었죠.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낼 때가 있으면 갔다 와라. 그래서 각종 어려운 일들을 얼굴로 성사시키고 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 그 유명한 S로 시작하는 여대 아닙니까? S 그 남영동 그렇죠. 가까이 있는 S대 그렇죠. 여대인데 그 총학생회 이제 회장이셨고 그리고 여기는 그렇죠. 이제 좀 얼굴 마담이 필요하고 반반한 사람이 필요해서 또 오신 분이 이제 네, 집행부 나부랭이라고 하죠. 그때는. 네. 집행부. 네. 그 당시에도 친하셨어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때 잘 몰랐다고. 네, 여기서 일을 집행부를 먼저 뽑은 친구가 제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4년 내내 동아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혼자 그냥 머리 세팅하고 화장하고 집 학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일 때 너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너 장학금 50%줄 테니 우리 회장 언니가 너 같은 애를 원한다. 그래서 저를 데려가서 저는 장학금 50%라는 말에 혹해서 가게 된 아니 거죠. 그 학생회 할 때면 장학금 받아요? 50%?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딱 그 타이밍 맞아, 시작이었어요. 맞아. 이제는 더 이상 사회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학내 일에도 관심이 없는 그 시대의 스타트 라인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주병을 던져갖고는 이걸 이끌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예쁘고 화사하게 나는 이끌어 가겠다. 그때도 혁신가였네. 그럼요. 그때까지 총학이라고 그러면 일단 모이면 맞아. 총학 그러면 가기 꺼렸잖아. 맞아요. 나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저 취직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 네. 그런데 시집 가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보통 4학년 때 총학 안 하거든요.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그러네. 4학년 때 했어요. 야 그렇구나. 네. 이분 대단하신 분들이 약간 똘끼 있으니 4학년 때보다는 그런 활동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그렇죠. 취업 준비는 둘 다 안 하셨나 봐요. 그렇죠. 안 했죠, 저는. 네. 여기는 집안이 좋고 어 저는 취업 준비 그냥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시다가 이 나중에 이제 효진 리더님이 유선님이 후원하신 거잖아요. 네, 나중에 그렇죠. 이제 아메이 사업 시작하면서 생각이 나신 건가 이분이? 아니면 그동안 계속 연락을 해오셨나? 그동안에도 연락을 해왔는데 사실 아메이 사업에 딱 생각났을 때 가장 원픽 회장님. 어. 네.
왜냐면 제가 그동안 보아온 우리 유선 리더님은 어.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집에만 있고 어.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어. 근데 이분은 대인관계도 너무 넓고 말씀도 잘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이분 너무 잘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왜? 주변에서 아메이 얘기 너무 들어서 아메이 제품 얘기만 들어 토가 나온대요. 그래서 아닌가? 예, 그게 첫 주위 아메이 사람들이 많이 만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탐을 냈구나, 후원했구나.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그 그렇죠. 당시에 이제 여대 총학생회장이면 그럼요. 대단한 거잖아요, 진짜. 네. 짱인데. 네. 그리고 이제 또 덩치도 있고, 키도 크시고. 잘 또 보이죠, 먼 위트 데서도. 있으시고 하니까 다 네. 그랬지. 근데 막상 후원하니까 잘하시던가요? 이분이 시간은 좀 걸렸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역시 본인의 포텐셜이 이 사업 안에서 완전 뿜뿜이에요 요즘. 네, 이분이 정말 다양한 경험을 저희 팀에 쉐어해주고 계세요. 네. 그 제가 보기엔 포텐 터진 지가 얼마 안 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이분을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모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서 요새 들어서 네. 포텐 터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형이다. 좀 이따 이제 본인이 이제 야매 비전을 보신 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니까 제가 초대했는데 네, 네. 내가 보니 이런 것 같아. 이게 이 사업을 누가 잘할지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이 안에서 합수정되면 어느 순간 포텐이 터진 시기가 올 것 같아. 네. 그렇죠. 그 처음에 연락 받았을 때 그때 아메이 싫어하셨잖아요. 막 네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또 예쁜 분이 후원하니까 됐나요? 그때 그리고 제가 당시 천안 살 때였는데 그때 이제 독방 육아에 그리고 이제 역할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동안 많은 역할이라는 게 저한테 있었는데 엄마 빼고는 모든 역할이 빠진 상태여서 좀 많이 좀 기분이 다운된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몸도 그때 되게 안 좋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효진 리더가 그 우먼 집회 제가 이제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이거 먹어보라고 이제 선물로 저한테 줬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3개월 먹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네. 실제로 병원에서도 뭐 면역력은 한 번에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관리하셔서 본인이 평생 안고 가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 제품이면 얘기하는데 부끄러움은 없겠다. 정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품을 써보고 이제 조금 그 전에 제품도 별로 안 쓰셨어요? 제품 아무것도 안 썼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메이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신 분들 또 아메이를 또 딱 얘기했을 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경험해본 게 별로 없거든요. 물론 제품도 제대로 써본 적도 별로 없고 또 얘기만 들으시지 사실 아메이를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거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본인도 이제 그런 거 하셨나 봐요. 그렇죠. 저도 아무래도 이제 앞자리가 7인 세대니까 그 X세대야. X세대. 그래서 엄마 때부터 그 내려오는 야 다단계하면 큰일 난다.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는 세대였죠. 네네. 제가 두 분 또 커리어 보니까 또 일단은 공직이라고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공무원 쪽으로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장군의 딸 아닙니까? 그렇죠. 장군의 딸, 네. 장군의 딸이시고 여기는 이제 남편분이 이제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그렇죠. 네. 공직자의 딸과 공직자의 이제 와이프신데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효진이다 볼 때는 뭐 사실 우리도 이제 군대에서 보면 저는 이제 연대 있으면 연대장급도 대령이거든요. 사실 대대장 중령이고 연대장 대령이에요. 사실 대령의 딸도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함부로 뭐 옛날에 어떤 설 하나 들어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머슴 같은 거야 군대에서. 근데 이제 이게 높은 사람들 딸들은 높은데 이제 여기 투스타 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귀하게 자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아버님은 어때요? 그 군인처럼 무섭나요? 아니면 이 집안에서 어떠세요? 밖에서는 굉장히 무서우시죠. 우선 말이 단아가로 끝나시니까. 그리고 머리도 딱 2대8 가르마. 아주 흐트러짐 없이. 근데 그런 분들이 집에서 특히 딸한테는 무한한 애정을 베푸세요. 예. 그리고 우리 딸이 집에서 뭐 이렇게 쭈글쭈글한 티셔츠 입는 거를 보지 못해요. 다 다려야 되나요? 네, 엄마한테 딸내미는 저런 거 입으면 안 된다. 예쁘게 키워서 시집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결혼할 때까지 27년을 군부대에서 살았어요. 군부대에서? 네, 그 위병소를 통과해서 전문 용어로 공관. A 공간입니다. A 공간 제일 안쪽에 있는. 그래서 나이트 같은 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밤 문화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고 그리고 군부대가 보통 산골에 있어요. 뭐 그치, 북한산 일찍 밑에 들어가야지. 이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신도시들이 없었기 때문에 늘 제가
전철역에 도착하면 운전병이 데리러 왔어야 됐어요. 와 그때도 운전했어요. 네, 차가 없으니까. 있었네. 그러니까 그때. 운전병 또 자야 되잖아요. 어.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늦게 가면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어. 늘 10시 전에 귀가.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유선 리더니 회장님은 우리 멕시코 칸쿤의 나이트까지 다니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멕시코까지 갔다 왔어요? 이분이 엄청 활동량이 많으세요. 저한테는 약간 로망의 존재였어요. 다행이다 결혼해서. 그래서 정말 정말 저한테는 정말 나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그런 이분이 분이셨어요. 컨텐츠 많네. 네. 농활 갈 때도 네. 진짜 농활 갈 때도 기사 왔었어? 아버님 어머님이 알뜰살뜰 예쁜 딸이니까 어. 이만한 챙 어. 모자 챙겨줘가지고 다 밀짚 모자 김이 쓰고 생기면 안 되니까. 수건 묶고 가서 토마토 타고 있는데 혼자 아빠가 챙겨주신 이따만큼 큰 모자 쓰고. 여기는 그럼 경례 받고 다녔겠네. 의왕수 지나면서 경례하잖아 그냥.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그래도 좀 센스 있게 붕어빵이나 이런 거 사다가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병들이. 이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생 안 한 사람들은 이거 할까? 이 아메이가 고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밖에서 보면 좀 오해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 보기에는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원된 것이 아니 나도 사실 집에서 곱게 컸는데 뭐 아메이를 제안 받았을 때 또 뭐 어떤 이유로 이건 내가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계기는 이것도 좀 웃긴데 저는 사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다. 솔직해. 저는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진짜 나쁜 길로 빠졌을지도 모를 만큼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먼저 사업을 했어요. 네. 근데 부부는 늘 그렇듯 남편 얘기는 안 듣잖아요. 안 듣지. 안 듣죠. 들어서는 안 되지. 네. 근데 우연히 우리 아기 어린이집 엄마가 아메를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고? 너무 뭐 괜찮은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빈말로 우리 남편도 해.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운전을 못하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 때부터 운전을 해서 운전 잘하거든요. 그래서 미팅장을 저보고 한번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나도 안 가봤는데. 근데 또 이게 말을 뱉었는데 난 안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미팅을 한 번 들었는데 그때 사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분 듣게끔 해주려고 데려왔는데 그분은 안 하시거든요. 네. 저만 해요. 네. 네. 그분은 안 하시는데 저만 하는데 그때 제가 딱 처음에 느꼈던 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러니까 혼자 바보 되겠다. 세상도 변하고 남편도 승진하고 애도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 텐데 나만 옛날에 머물러서 혼자 바보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딱 들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전혀 안 하고 그러다가 살았죠. 이제 미팅을 와서 그 자리에 들어갔구나. 네. 이제 그런 거네. 사실 원래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환경에 접하고 제품을 쓰거나 자극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사업을 알아보게 됐구나.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 오랜만에 연락한 후배가 얘기를 했지만 아메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뭐 우먼 스펙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거는 또 다른 이유잖아. 일단 의리. 의리로 한 거요?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의리로 시작하신 분들 하다가 실리가 안 맞으면 그만두거든. 의리보다 더 무서운 게 실리거든. 저도 귀가 얇지만 이분도 귀가 얇아요. 여기도 귀가 얇아? 네, 여기 비슷해요. 그러니까 싫었잖아. 근데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스폰서에 대한 스폰서가 저한테 그간 젊을 때 보여줬던 팔로우십이 그만큼 너무 탄탄해서 이 친구가 하는 사업이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한 게 그게 이제 의리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 효진 리더가 마라톤이나 그다음에 저희 잼스톤에서 하는 각종 이제 토크 콘서트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이나 제품뿐만 아니라 그 외로 충족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실제로 뭐 동호회나 이런 데서 얻는 것과는 또 질이 다르고. 나 기억난다. 이 남편분 네. 우리 운동회 오셔가지고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표정 변화 없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여기 줄 여기. 그래서 나는 금자 이런 분위기구나.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렇죠. 이런 분 만나면 진짜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표정이 별로 원래 집에서도 그렇게 표정이 없으세요? 네. 말도 없고 저만 이렇게 떠들어요. 텐션이 맨날 집에서 혼자 여기 있어가지고. 물어보죠. 근데 왜 결혼했어요? 왜? 그게 되게 든든해서.
든든하고 그 변함없는 모습이 자 그러면 되게- 고시 합격하기 전에 만났어요? 합격하고 나서 만났어요? 연수원에서 만났죠. 그 전까지는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어. 보통 이제 뭐 의사들은 내지도 소개팅? 이제 우리 교회 오빠. 요소가 다 있어. 어. 사실 되게 패스하고 신실하신 교회 오빠. 신실한 교회 오빠에 어. 듬직하고. 그때는 완벽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위처럼 되게 변함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냥 바위였어. 그냥 바위였어. 그냥 바위였어. 바위처럼이면 좋은데 바위였어. 그냥. 바위. 좀 그랬죠. 허한 게 있었나 그러면 살면서? 그냥 바위. 저는 이제 광물이랑 살고 있다. 그러니까 퇴근이 굉장히 늦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랑 시간 보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메를 하게 된 계기도 아까 전에 우리 다양한 컨텐츠들, 우리 운동이나 우리 뭐 음악회나 여러 가지 토크쇼 보면서 그 컨텐츠로 좀 접근하셨나? 그냥?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또 지방을 돌아다니는 입장이었으니까 사실 서울에서 지방하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방에 살아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결핍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전에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자극이 되고 에너지가 됐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저희 팀에서 이제 하는 것들 꼭 사업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라이브 컨텐츠들을 같이 쉐어하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제 저희 컨셉인데 그런 것들이 좀 어필이 좀 된 거네요. 그러면 유선님 우리 회장님이 홍보 광고 그만. 석사세요. 학사 아니고 석사세요. 아 진짜? 네, 홍보 그래서 전문 분야에 사실 홍보가. 몰랐네. 근데 아메하기 전에 이제 싱글이셨을 때 그 한국에서 그 정수기 판매로 되게 유명한 코 땡땡 회사 있잖아요. 거기 홍보 전문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당시에도 사실 리더님이 자사 거 사면 되게 직원 할인 많이 되잖아요. 그치, 정수기 청정기를 다 아메이 거 사셨어요. 아 그 옛날에도? 예, 예. 그러니까 좋은 거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으셨던 분이에요. 야 이분 그 코 땡땡 다니신데 네. 그때도 이제 정수기는 아메리카 쓰셨구나. 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코 땡땡을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써보니까 그 달랐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보통 자기 회사 거 쓰잖아. 그렇죠. 싸니 또 디스카운트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왜 아메리 정수기 썼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저희 자사 제품이 좋은 건 알지만 왜냐면 좋다고 계속 사실 마인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역삼투학 방식 같은 게 논란을 일으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이 정수기는 역삼투학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었죠, 제가.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그 확실한 거네 사실. 네. 그 회사 다녔던 분도 사실 그렇죠. 퀄리티 제품 품질 경쟁력만을 우리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돌아가서 일단 그런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사실 많은 주부들이 그냥 아기 키우면서 어렸을 때야 애들이 손이 많이 가지만 이제 애들 어린이집 가고 가면 사실 시간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 있는데 사실 뭐 대부분 뭐 그 시간을 그냥 뭐 친구들하고 지나서 뭐 밥을 먹거나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보낼 수 있지만 뭔가 좀 생산적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마땅히 지금 주부들인가 친구들 보면 그분이 따로 그런 게 할 게 있나요? 나는 내가 볼 땐 잘 없는 것 같은데 생산적으로 뭔가를 할 일들이. 제가 한때 생산적으로 좀 살아볼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합격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한번. 제가 애 5살 때 어린이집을 보내놓고 열공을 해서 왜 그거 하기로 한 거예요? 왜 공인중개사를? 그냥 막연하게 하나 따놓으면 좋지 않을까. 막연하게. 지금 할 건 아니어도 나중에라도. 그래서 1, 2차를 어떻게 운 좋게 동차로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일도 한 6개월 해봤어요. 해봤는데 못하겠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왜 못하겠어요? 사실 공인중개사를 많이 엄마들이 접하는 이유가 사실 솔직히 널널해 보이잖아요. 집 보여주면 몇백이고. 그렇지 계약하면. 그리고 막 누가 그렇게 가게를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비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 보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시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 살 때 그 집을 몇 번 봐요? 한 번 보고 계약해요? 아니지. 3번. 나도 보고 남편 퇴근하면 퇴근한 후에도 보고 주말에도 보고 그 얘기는 퇴근한 후에도 집을 보여줘야 되고 전화 계속 오나? 당연하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일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게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그때 들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네. 차라리 고정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게 낫지 프리랜서 이런 게 더 안 좋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동대문을 가도 옷값을 못 깎는 사람이거든요. 뭐 이렇게 막 2,000원 깎아주세요 이러는데 그냥 전 스스로 2,000원을 안 깎고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부동산에서 가장 힘든 일은 수수료 조율하는 거예요. 깎아주세요. 뭐, 그러니까 저는 그 일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이거 어디까지 깎아줘야 되지?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막 깎아주고 나면 후회하고 좀 더 받아야 되나?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파는 거구나 집을. 그리고 하자 숨기고 서로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계약하고 수수료 받고 나면 사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책임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못하겠다. 예, 그런 다음에 아메이를 시작하니까 사실 아메이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선 정가 받는 거고 예, 각자 사실 내가 파는 것도 아니고 그치. 자기가 사는 거고 그치. 내가 돈을 만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해요 저한테는. 이거 중요한 네. 포인트네. 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을 어떻게 보면 또 영업이 어떨지 모르지만 또 비교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 안 해봤잖아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BMW 잠깐 있어봤지만 그 진짜 딜이거든요. 그 사람의 어떻게 비위도 맞춰야 되고 기분도 맞춰야 되고 물론 우리도 아메이 제품 얘기하거나 할 때 뭐 기분 같은 거는 챙기지만 사실 가격 가지고 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다른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AS 같은 이런 것들은 아메이가 다 개런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상대적으로 만족을 못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가 다 AS 해줄 수 있는 거고 되는 거니까.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면 여기는 아메이 하시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주부였죠. 저는 이제 그 코땡땡 회사 나와가지고는 잠깐 이제 너무 일하기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눈이라도 좀 즐겁자.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은 교직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또 교직원을 했어요. 교직원 했어요? 교직원 되게 어렵잖아. 어렵죠. 회장님이시니까. 모교 교직원이었어요? 아니면? 네네네. 이거는 시험 봐서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야? 능력 있으신 네. 분이에요. 야, 대단하다. 네. 교직원 안 했어요 그러면? 네네네. 교직원이라면 꿈의 직장인데 진짜. 그렇죠. 네. 네. 굉장히 근데- 지루해요. 아, 굉장히 지루하고 그래도 이렇게 그 학교까지 들어온 애들이면은 좀 되게 애들이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거기도 진상 아주 그런 진상들이 없어요. 욕하면 바로 편집돼요. 욕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것도 대인 서비스인 거예요. 그렇지 학생 서비스죠. 네, 그러니까 지금에야 뭐 감정 노동자도 당신의 가족입니다라는 인식이 이제야 펴지고 있지만 사실 저도 감정 노동자였던 거죠 그때는. 그리고 그 저의 고객들이 대부분 저보다 막 20년 아래. 네, 그러니까 정말 멘탈 관리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로.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구나. 그럼요. 네. 진짜로 맞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네, 없어. 네, 네. 어떻게 보면 잘 시스템으로 오거나이즈 돼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이 환경이 낫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직장 경험이 1년밖에 없고 제가 들은 다 무슨 직장이나 자영업이나 그런 경험들은 외부에서 듣는데 제가 하면 할수록 느낀 거 뭐냐면 이게 제일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맞아요. 진짜로 속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처음에 좀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속이 편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최근 지난 1년간 지난 한국에 1년간 없으셨죠. 한국에 없었죠. 오늘 이분이 오늘 이 자리에 등장하시던 메인 포인트. 제가 지난번에 제가 스피치한 게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글로벌 오퍼튜니티라고 글로벌 기업 탁 글로벌 내 가서 한 건데 내가 많은 나라 가봤어요. 많은 나라 가봤지만 독일에서 아메이로 가본 적은 없어요. 여행은 가봤지만. 근데 우리 유선 리더님은 독일 다녀오셨죠. 지난 1년간 독일에 네네. 계셨죠. 독일에 있었죠. 독일 왜 가셨어요? 독일 이제 남편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바쁘신 와중에 바위같이 아. 공부를 하셔서 흔들림 없이. 네, 아주 고맙죠. 고맙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한 명 뽑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 이제 그 어학 시험을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있는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서 그 현지에 있는 대학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럼 이제 비자를 받아서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야 이건 오직 바위들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흔들림 아니, 없이 해야 돼요. 성인이 네. 그 어학 공부하고 어플라이 해가지고 일하는 도중에 네,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 하신 분이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교회 오빠 멋있다. 바위네. 그렇죠. 또 아침 저녁으로 맨즈팩 챙겨 프로틴 먹여 사무실에 물에다가 공기청정기도 갖다 드리고. 공기청정기 갖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남편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외국 한번 갔다 오는 게 네. 그냥 그런 조직에서는 꿈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평생에 한 번이죠. 진짜. 네.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어. 그 독일에 7, 80년도에 저희가 많이 유학을 가셨잖아요.
그때 유학을 갔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거의 뭐 학업이 엉망진창이었대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다라고 자기 위안을 하셨대요. 저도 온 유럽이 코로나로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볼 때 라고. 유럽 장난 아니라고 그러잖아. 네. 한국은 유럽은 진짜 박살났다 진짜. 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와 대단하다. 네, 진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정말 시체가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고 장소가 부족해서 검은 비닐에 넣어져서 이제 처리가 되는 게 뉴스에 늘 나왔었어요. 아니 원래는 이제 독일 그렇게 가신 동안 1년 동안 거기서 여행도 많이 하고 견문도 넓히고 본인도 이제 그런 활동 좋아하시니까 뭐 갤러리를 가든지 뭐 진짜 유럽이 제일 좋거든요 다니게. 근데 참 아쉽게도 그 많이 못 누리셨다면서 그게. 그렇죠. 제가 이제 베를린 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 베를린 필을 멀리서 보기만 했죠. 거기 못 갔어요? 베를린 피라면 거기? 아예 닫았죠. 아예 독일 언니랑 종종 통화하면 통행 금지가 걸려서 그 금색 네. 그거 거기 네. 그렇구나. 베를린 필 갈 수 없었고 이제 저희는 마스크를 하는 문화였고 그동안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한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제 유럽은 아픈 사람만 마스크를 한다라는 개념이 너무 명확하니까 내가 아프지 않은데 왜 마스크를 하냐. 그래서 더 빨리 퍼지고 많이 퍼졌기 때문에 모든 장소를 다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제가 듣기로는 거기 이제 아시아 민족,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인종 어떻게 보면 좀 터부시나 차별 같은 요소도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다는데. 네, 그렇죠. 이제 조금 적응하고 이제 관공서에 각종 신고해서 이제 좀 돌아다녀 볼까 했더니 쟤네 중국에서 바이러스 묻혀온 애들이라고. 한국인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독어가 안 돼. 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럴 줄 알았으면 방탄소년단 옷이라도 입고 갈 거. 방탄은 독일에서 유명한가요? 아미의 도움을 받는 교민들이 상당히 계셨어요. 야 역시 BTS 대단하네. 대단한 네트워크네요. BTS 이름도 몰랐는데 이름 외워갖고 갈 걸. 어떡해요. 아직도 회스러워요. 아미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도움 받은 분 한 분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제가 독일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집에 남들은 직장 다녀서 액션 봤는데 집에서 있으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갔어요. 숟가락만 얹으려고. 바위니까 숟가락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숟가락만 얹으려고 독일어 디귿도 안 하고 독일을 갔더니만 이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지만 본인이 뭐든지 잘한다고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하질 않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는구나. 네, 그래서 영어를 좀 떠듬떠듬 한다 싶으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독일 자체가 이제 뭐 콜센터라든지 제가 직접 만나는 직군들은 다 그렇게 거기서 좋은 클래스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 굉장히 일찍 왔고 그 빈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는 각종 이제 뭐 못 사는 나라들에서 그치. 이민을 외국 유럽 받고 이주자들. 난민자들을 받아가지고 그 공간을 채워서 이 노동력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콜센터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치. 아니었거든요. 영어를 못 하는구나.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콜센터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치. 전화하면 그냥 뚝 끊쳐. May I 하면 뚝. 메이아 했는데. 처음 의심했어요. 내 말이 안 들렸나? 어. 다시 전화해서 May I 하면 뚝. 나 잉글리시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오직 아메이만 콜센터에서 wait, 웨이트. find my colleague. 그러면서 영어로가 가능한 직원을 찾아서 연결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사실 새로운 나라에 갔으니까 사실 사제품 많이 서서 사보고 싶죠. 그렇지. 근데 상점에 가면 중국인이라고 눈치 주고 그리고 이제 독일어를 못하니까 그 수많은 상품을 일일이 다 통역기를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역기를 돌려서 어렵게 집에 가져오면 그 제품이 또 제가 바라던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 남편이 쉐이빙을 샀는데 알고 보니 데오도란트를 산 거예요. 진짜 번역기 열심히 돌렸거든요. 같은 털이긴 하네요. 그래서 털이네. 향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17년 사신 교민분한테 보여줬더니 제가 데오도란트를 산 거예요. 암내가 되게 심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제품을 쓰자. 왜냐면 글로벌 스탠다드 제품이니까 동일한 제품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아메이 도이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Find my sponsor. 거기서 했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가기 전에 물어봤는데 저 아는 사람 없어요 독일에. 그래서 거기서 현지 알아보라고 그랬지. 현지 보면 우리나라도 PT 이상 전화번호 알려주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똑같. 맞아요. 거기도 그 알려달라면 알려주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똑같아요 한국이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두 가족을 저한테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 가족한테는 까이고, 까이고라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한 가족에서 이제 바로 연락이 와서 너 어디 사니? 당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것 같습니다. 주소 불러라 했더니 3일 만에 딱 오셨죠. 그분이 오셨어요? 네, 저희 집에 최초로 온 독일인 부부였어요. 그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 세바스찬. 우리 세바스찬 스폰서. 세반세 스폰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또 외국인이잖아요. 또 네. 독일은 그러시면 그분들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네네네. 우리랑 똑같네요. 네. 진짜 똑같더라고요. 리더는 글로벌 이게 신기해. 공통. 네. 오셔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을 하겠다고 약속을 잡는 과정이나 방문을 오시는 일련의 그런 행동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거부감이 덜하죠. 그분들도 혹시 지나는 길에 들리셨나? 아니 간다고 그랬어? 굉장히 시간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그렇지. 딱 5분 전에 도착하시고 신발 벗어야 되냐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메이 자체가 저희가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신발 벗어도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오셔서 가입이 굉장히 복잡한데 괜찮겠냐. 그래서 랩탑 열고 일일이 다 가입을 시켜주셨어요. 왜냐하면 한국 아메이는 가입이 지난 한 해 더 간단해졌잖아요. 그렇지. 근데 독일은 여전히 아주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가입을. 그래서 가입 다 해주시고 번호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통장 연결해주시고. 근데 이제 통장 연결을 할 때 통장 연결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좌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제 각종 민원들도 저희 독일 스폰서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고. 야, 민원까지 해결해 주셨네. 네, 민원까지. 거의 독일에서 유선 리듬 저한테 독일에서 나한테 우호적인 독일인은 세바스찬 스폰서밖에 없어.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분이 그래서 그런 그분은 영어를 잘 하셨나요, 그분 세바스찬? 그렇죠. 영어를 독일식 영어를 하시지만 오케이. 매우 잘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어를 여기서 이제 영어 세포가 다 죽어서 갔는데 이제 살라니까 5만 영어 세포가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 이렇게 영어 잘하는지 몰랐다. 막 그렇게 저를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실버 프로듀서였어. 어메이징. 그 스폰서님, 어메이징. SB 때 어메이징 나오나요, 어메이징? 네네, 어메이징 나왔어요. 야, 한국에서 하면 안 뭔가 되지. SB가 거기랑 좀 다른가 봐요. 못 물어봤는데. 아니야 똑같아. 근데 한국에서 자기 핀에 대한 굉장히 낙담하신 분들은 일단 독일 가야 되겠구만. 뭐 어메이징이면 GP 정도는 판타스틱이겠네. 그럼요, 판타스틱. 그럼요. 플래티넘 정도면 완전 드림이겠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품 첫 구매하고 나서는 연락이 오셔서 제품 잘 받았냐, 뭐뭐뭐뭐 시켰는데 뭐 사용할 줄 아냐. 당연히 제가 제품 교육 다 받고 한국이 제품 교육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인 것 같으셨는지 내가 제품 설명을 한 번 더 오겠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미팅까지 제가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오셔가지고 제품 제가 산 거 다 보시고 이건 이렇게 쓰는 거다, 저건 저렇게 쓰는 거다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손소독제,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이제 원포원식으로, 그치? 그 아메이 도이치에서 원포원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알코올이 아니라 이제 피부 타입이나 식성도 유럽은 되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알콜 제품이 나와서 이게 얼마나 인체에 무해한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입안에 소독제를 이렇게 뿌리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안전해. 입안에 소독제를 네, 넣으셨어요? 소독제 뿌리면서 이게 먹어도 되는 소독제야. 그렇게 이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해서 하시고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퀸쿡으로 한식을 대접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락다운 돼서 귀국할 때까지 못 만났죠. 아예 이제 다른 그 접촉이 안 되겠구나. 네, 방문 자체가 안 됐었으니까. 전화는 되고. 전화는 되는데 전화하면 저도 이제 전화는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지하게 많은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네. 근데 그 스폰서님이 저도 얘기 듣고 되게 놀랐는데 생일날 정말 유럽식의 꽃바구니 이만한 거 그거를 생일날 보내주신 거예요. 꽃바구니 보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유럽 보통 프랑스나 영국이 플로리스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쪽 학교도 많고, 근데 독일은 정말 낭만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래서 꽃다발이 그치. 보통 막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 스폰서님께서 제 5월달 생일에 네. 노란색으로 깔맞춤 하셔가지고. 그럼 어디서 사셨지? 그것도 이제 원폰으로 꽃집이 아메이 도이치에 들어가 네. 있었어요. 네. 오, 꽃 서비스. 네. 네네네. 아메이 꽃 서비스. 네, 그래서 이만한 꽃다발을 보내주셔서 제가 효진 스폰서님한테도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또 제가 워낙 또 솔직한 성격이라 꽃이 잘 도착했는데 좀 시들었다. 그렇게 내가 입방정이. 그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금 네, 시들었다. 조금 시들었다 그랬더니 헉, 깜짝 놀라면서 very sorry. 그러시더니 그냥 바로 다음에 다시 그냥 밭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꽃다발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꽃다발이 또 왔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우리 세바스찬 쌩쌩한 스판서님. 걸로. 와, 내가 볼 때는 아메이에 들어온 꽃집이니까 거기도 이제 그런 게 딱 됐을 때 바로 이제 조치가 된 것 같아요. 바로 새 걸로 보낸 것 그런 같아.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신기하다. 꽃집이 또 들어와 있는 거, 서비스 들어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원폰 분류로는 아메이 도이치가 좀 더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매장도 혹시 가보셨어요? 아메이 매장 있어요? 네, 매장을 이제 여름에 가봤었는데 여름에 잠깐 락다운이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점이 열었었는데 이제 미넨 옆에 소도시에 그 아메이 도이치 전체 독일에 AP가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있어요, 하나? 네, 하나. 근데 거기를 방문했는데 이제 미국 회사니까 그 독일 내에서도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우버나 이런 데는 다 문을 닫았거든요. 1년 내내. 그러니까 그 방침에 동일하게 아예 열지 않았더라고요. 네. 갔는데 못 들어가셨군요. 그렇죠. 깃발이 휘날리는 것만 보다 왔습니다. 아메이 그 네, 어쩐지 로고만- 고속도로에서 보여요. 하필라고요. 갔더니 이제 문을 닫았죠. 야, 그러면 와, 그래도 사실 그 가셨을 때 그 스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일단 아메이 컬처를 알고 가셨으니까 그 정서를 좀 느꼈고 가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나도 외국 나가면서 느낀 건데 아메이 환경이 한국이 최고거든요. 사업하기에 이게 나가봐야지 이게 한국에 사업하기 좋고 이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얼마나 이제 잘 돼 있는지 그거 많이 느끼셨겠네. 그렇죠. 일단 저희가 바로 락다운이 되면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때는 마스크 하고 출입 제한을 해서 그 미팅을 진행을 하던 상황이었고 독일은 아예 그냥 락다운으로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줌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세바스찬 스폰서님께서 거기도 줌 미팅? 저를 줌 미팅을 내가 뭐라고 파트너. 줌 미팅을 초대를 해주셔서 줌 미팅을 들어갔는데 일단 화면이 저희 한국에서 줌 미팅과는 달라. 분할 자체가 막 36개예요. 막 36, 막 100, 화면이 100개예요. 100개. 왜냐하면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뭐 헝가리, 체코 다 독일, 들어오는구나. 헝가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줌 미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팅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죠. 거리 같은 거나 그런 걸 이제 극복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반품이나 이런 것도 네덜란드로 또 보내야 돼요. 네덜란드? 네. 왜? 거기 보면은 제품에 네덜란드라고 써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마 물류센터가 저희가 해운대에 있듯이 물류센터가 네덜란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반품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안 그래도 저희 스폰서님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반품하려면 네덜란드로 보내야 되니 반품할 일이 없을 거야. 그렇죠. 그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 강한 믿음. 그렇죠. 프라이드가 있으신 리더는 비슷하다. 이해된다. 그럴 수 야, 있다. 그거 되게 좋다. 네, 반품할 일 그렇죠. 없을 거야. 멋있다. 그리고 제가 스폰서님한테 제가 이제 한번 한국에는 이제 소팔메토 제품이 있는데 독일에는 소팔메토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도 똑같이 갱년기가 남자든 여자든 올 텐데 그래서 소팔메토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이 없겠니? 아세로라 C를 먹어. 우리 스폰서님께서. 뭐 아세로라 C만 먹으면 다 해결되나? 너 더블 X는 먹고 있니?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아세로라 C를 좀 더 먹어보렴. 네. 내가 여기서 소팔메토하고 아세로라 C하고 뭐 같은 풀에서 나온 거 빼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활성산소 같은 것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지 근데 않겠냐는 나는 좀 생각이 배울 게 드는지. 있다. 네. 일단 소팔메토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죄송해요가 아니라 설씨 먹어. 네. 다른 거 추천해 주잖아. 대단하네. 우리 같으면 만약에 뭔가 찾으면 우리 네. 잠 잘 오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유 드시거나 뭐 그런데 거기는 무조건 아슬아슬하시네. 중간에 전화 주셨는데 어. 세바스찬 스폰서님하고 레그 상담도 하셨더라고. 마감 상담도 하셨더라고요. 그 마감도 네. 했어요 거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리워드를 어. 유로로 받았죠. 유로로 캐시백 네, 받았어요. 캐시백. 네, 캐시백을 유로로 받았죠. 와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이 이제 거의 네가 몇 프로인데 몇 프로만 조금만 더 하면 캐시백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겠니? 똑같다. 네. 똑같아요. 네. 그 월말에 전화 와요? 근데 이제 이게 저가 한국어로 하는 것보다 우주 하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어. 우주, 우지 플리즈. 우주, 그주. 그래서 마감을 했다는 제가.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말이 이게 한국말이 보세요. 감정이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한국말이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 세종대왕님이 감정을 담아서 만든 언어기 때문에 한국의 말은 굉장히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감정이 굉장히 근데 선진국도 있죠. 어떻게 보면 독어, 영어 이런 것들은 감정이 배제되고 메시지 위주거든. 그래서 사실 영어로 얘기 들으면요 뭔가 기분이 좋고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대주 이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한국말은 어떻게 하면 짧은 메시지로 깊은 감정을 더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하 네, 우주 한마디에 마감을 했다는. 바로 사고 있어.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계속 캐시백이 들어왔어요. 물론 뭐 2유로, 4유로 이랬지만 그래도 제가 독일에서 생산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고 그치. 100% 소비만 하러 갔기 때문에 그치. 제 통장에 플러스는 정말 아메이 컴퍼니밖에 없었어요. 야, 어떻게 보면 그 윤유선이 경험하신 그 아메이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아메이를 경험했겠다. 한국이야 늘 익숙하고 사람들이 캐시백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모르지만 외국에서 그리고 바위님과 함께 애들 키우고 아무것도 생산적이 없는데 그냥 세바스찬이라는 그 현지 스폰서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몰랐던 가서 전화해서 다 전화 받는데 아메이만 콜센터에서 이제 영화할 수 있는 동료를 찾아줘서 연결해줘. 그 스폰서가 생일에 꽃도 보내주고 와서 제품 설명도 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그리고 마감도 해주고 맞아요. 그리고 유로 캐시백 받게 해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00개국 나가는 이 아메이가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 이게. 한국에서는 그냥 그거 잘 모르잖아. 그냥 뭐 아메이한 사람들도 뭐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현지에서 만나는 아메이는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아티스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한국어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제품을 독일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저는 너무 편한 거고.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은 그런 걸 통해서 한국에서 아메이 하는 ABO가 와서 자기랑 한 그 아메이 그 레그에 같이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분은 핀이 뭐였어요? 제가 그 핀 얘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두 번의 미팅만으로는 그러네, 얘기를 알 할 수가 수가 없네. 없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체코에 가서 전 유럽 펑션을 하면서 호텔도 잡고 같이 밤에 맥주도 마시면서 맞아. 우리 스폰서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못 하고 유럽 최대 펑션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프라하에서. 체코 프라하에서. 네. 그것도 너무 멋있었겠다. 체코 그래서 프라하. 그 세바스찬 스폰서님이 진짜 스케줄부터 호텔부터 쫙 해가지고 했는데 티켓까지 사셨죠? 네, 티켓 사가지고 네. 그때도 이제 사실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코로나가 안 자, 떠졌을 때였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우수하면서 가자고 그랬나요? 뭐 어떻게 그랬어? 거기서 invite you, 인바이트. invite you. 내가 뭐라고? 근데 왠지 그러니까 당신을 초대하는 건 약간 구린데 뭔가. 근데 invite you 하니까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야씨 그래야 되겠다. 그냥 야 미팅 와라 그러면 내가 왜 가냐 근데 인바이트. 그래서 그때도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국제 전화로 우리 효진 스폰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언니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간다고 하고 이제 호텔 리스트 우리 스폰서님께서 세 군데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 호텔 가려고 이제 티켓도 구매를 다 하고 티켓도 완전 유럽 스타일. 완전 왜냐면 여러 유럽을 아우르니까 너무 멋있었거든요. 숙소도 너무 멋있고 체코 자체를 못 가봤어. 아쉽네요. 국경에 막혀가지고. 국경에 막혀도 아메이 제품을 쓰긴 썼는데. 야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뭐 독일 생활도 하셨지만 짧게 그 독일 안에서의 어떤 아메이 컬처를 또 진하게 경험하고 오셨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께서 한국에만 있는 제품, 특히 작년에 그 우먼즈팩, 맨즈팩 어? 이런 팩이 없었어요, 독일에. 그래서 제가 그걸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신기하셨던 게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이 강세니까 K뷰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도 이제 그 아티스트리 쪽으로는 혹시 너네가 그 아티스트리 제품으로 찍은 영상 같은 게 있니? 그래서 마침 저는 또 스폰서가 그치 여기 예, 그- 유튜브 채널을 갖고 어. 있기 때문에 채널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또 어메이징, 어메이징. 잠깐 왔는데 얘는 왜 이렇게 어메이징하니? 영어 자막도 없는데 한국말인데. 그래서 안 그래도 좀 그게 아쉬웠죠. 우리가 영어 자막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는 어떤 제품 교육이나 저희 팀에서 하는 컨텐츠가 저도 이제 외국 나가서 이제 월드 클래스 맞거든요. 월드 클래스 많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독일에 있는 아메이가 궁금하지만 이 독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도 한국 아메이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가장 아메이 한 사람 최고 선물은 우리나라에 없는 아메이 제품.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최고의 선물. 그게 어떻게 보면 아메이의 큰 세계가 아니고 이게 진짜 지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역별로는 독일이다 한국이다 하지만 어떤 스폰서의 정서나 사람들 배려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뭐 챙기거나 어떻게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한 컬처인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독일 아메이를 경험함으로써 아메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한국에서 있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답습돼 왔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메이에 대한. 근데 그걸 확실히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자유롭고 싶어도.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사실 이 스탠다드라는 게 어디 가서나 동일하다는 게 사람한테 얼마나 안정감과 믿음을 주는지. 그리고 내가 쓰는 제품이 언어가 달라져도 나한테 똑같은 효과를 낼 거라는 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쓰던 한국에서 쓰던 제품이 글로벌 제품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 어디서나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준다라는 사실 자체도 이게 글로 배운 거랑 실제로 가서 보는 게 이제 좀 여러 가지 깨달음이 다른 거죠. 이분 가기 전보다 훨씬 더 말씀도 깊어졌고 맞아요. 유학 잘 갔다 왔네. 잘 갔다 오셨어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은 많이 못 하셨지만 깊어지셨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그냥 보통 거기 이제 그런데 이제 외국 나가시는 가정들이 같이 똑같이 여행을 다니고 똑같이 즐기고 했다면 이런 인사이트는 못 받을 것 같은데 갇히는 바람에 또 세바스찬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아시아나에서도 힘든 게 있었을 때 또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본인 인생에는 완전 큰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기회가 됐죠. 그리고 저희가 한국 아메이는 택배도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그치. 라인이 다르잖아요. 근데 독일이 택배가 아주 악명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가난하고 당장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 우편업을 해요. 왜냐면 말 안 해도 되고 배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배달 사고 많이 나고 또 분실도 되게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메이 택배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와요. 감동이다. 그게 진짜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실제 저 짐이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택배 배달 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정말 아메이 택배 탁탁 올 때 보면 이메일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갈 겁니다라면 정말 그 시간에 딱 와요. DHL은 절대 그러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랑 비슷하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안정감. 믿고 내가 주문해야지.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윤유선님은 독일 가셔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셨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 비전을 좀 더 크게 보셨는데 또 바위님은 어떻게 뭐 변화가 있다는가요, 바위님? 아무래도 저희가 1일 확진자 3,000일 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안 걸렸다는 게 사실 기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사실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예방을 위해서 먹었다면은 작년엔 생존을 위해 먹었거든요. 뉴트라이트를.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올 수 있었다는 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몸으로 느꼈죠. 왜냐하면 독일 아이들도 거기서 맨날 감기 걸려 열나하면서 계속 빠졌는데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결석 없이 학기를 다 마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가 아프면 제가 원망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애는 정말 거기서 태능 선수촌처럼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증거를 보고 왔다고 할 수 있죠. 야, 사실 이게 낯선 환경에 가봐야지 우리가 기존 환경의 소중함도 알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챙겨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데 저는 윤유쌤 얘기 들으면 사실 저도 잠깐 외국에 스피치를 다니고 해봤지만 일정 거주하면서 느낀 거잖아요. 어떤 외국이라는 것과 또 외국에서의 어떤 아메이. 근데 이제 발견한 건 진짜 높은 수준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나 어떤 그 제품의 어떤 스탠다드, 퀄리티, 어떤 택배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행정,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아메이는 검증된 거지 글로벌로. 어떻게 보면 효진님 이제 한국 들어오셔서 이제 다시 액티브하게 하시잖아요. 네. 또 이런 파트너를 바라보는 소감은 어때요? 진짜 유선 리더님이 가시기 전과 음. 많이 깊어지셨어요. 어. 많이 멘탈도 세지시고. 네, 그래서 유선 리더님하고 이제 전공을 좀 살려서 우리 이제 홍보, 광고 그리고 제가 또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그치. 이거를 좀 더 글로벌하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 서브타이틀도 넣고 어. 이렇게 해서 좀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좋을 네,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잠깐 포지티브도 그 어메이징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진짜 그런 컨텐츠 모르거든요. 근데 영어 서브타이틀 붙이면 다 컴퓨터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번 해봐. 여기는 뷰티 플러스 또 여기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좀 컨텐츠 만들면 글로벌로 가자. 그냥 네, 어떻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웃음 담당. PD야, 진짜 PD 유럽 좋아요. 한번 가자 유럽.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네.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그냥 그냥 노바디로 가는 게 아니라 썸바디로 가는 거지. 얘네들이 걔네들이야. 네, 네. 얘네들이 사실 인스타 그 유튜브 스타 되면 되지. 유럽에서 아시아로 그 컨텐츠 계속 쏴주면 또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또 이번 주에 우리 30주년 때 또 피터 에반이 나오시니까 내가 또 어떻게 독일 중에 있으니까 아무튼 해봅시다 한번.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세바스찬 스폰서님이 뿌듯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 브론즈 빌더 됐다고 보내드렸더니 respect you. Respect you. 아, 자, 오늘 respect you.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 네. 인터뷰를 또 영어 서브타이틀 달면 될 거 아니야. 그럼요. 우리 세바스찬 우리 스폰서님한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영상 편지 짧게. 짧게. 우리 보고 싶거든. 내가 짧게. 와서 내가 너에 짧게, 대한 짧게. 어떤 소감과 소회를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구텐탁. 아, 할로 세바스찬. 이 가운데 보고. 이빈 유선. 당신 덕분에 독일에서 잘 지내다 왔습니다. 또 만날 날을 기대하며 독일에서 우리 스폰서님과 만나겠습니다. 츄스. 야, 근데 우리 핀업해서 만납시다. 네. 그러면 엄청 놀랄 거야. 만약 여기가 이제 더 핀업해서 뭐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 에메랄드, 나중에 다이아몬드 만나면 세바스찬이 눈물을 흘릴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 우리 핀업해서 프라하 유럽 펑션 한번 갑시다. 우리가 2022년 시칠리아 있잖아. 내가 또 나중에 프로젝트 얘기할 테니까. 네, 네. 아무튼 그래서 한번 독일 한번 가는 걸로. 나도 세바스찬 만나고 싶네요. 네. 네네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거 어깨 연기하시는 우리 세바스찬 콜센터에서 나의 ABO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전화하시는데 저쪽 구석에서 화난 거 억누르시면서 어깨로 성난 어깨. 네, 성난 어깨로 저를 위해서 전화해 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감동이네요. 선합니다. 네. 야, 진짜 전 세계 수많은 세바스찬 같은 스폰서가 있고 그 한국도 정말 멋진 스폰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감동이고 아직 캐도 발견되지 않은 이 아메이 스토리 우리가 이제 잼스톤 TV나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알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나와주신 우리 윤유선 리더님, 우리 강효진님 앞으로도 활약 기대되고 가자 글로벌로 네, 갑시다. 고고. 네. 오늘 수고하셨고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